내년부터 이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은 28개에서 100개로 확대됩니다. 알아두면 가족을 위해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인데요. 나이가 들고 거동이 불편해지면 의료복지를 받는 것도 어려워질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직접 의료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직접 찾아뵙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인지, 누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추가로 현금 지원금을 받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복지 김여사입니다. 먼저 주요 변경 사항들부터 소개해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2월 8일 지자체와 의료기관을 모집을 공고하면서 2024년도에 시행하는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른 재택의료센터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노인성 치매 환자인 인지지원 등급 대상자분들이거나 장기요양 5등급 대상자들까지 추가로 포함될 예정이어서 기존에 어렵게 병원을 다니던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를 통해서 거동이 불편해서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여기서 장기요양 등급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장기요양 보험금도 같이 납부하고 있죠. 이렇게 걷어들이는 장기요양 보험료로 각종 의료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지원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의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5등급은 가장 약한 정도이며 1등급으로 갈수록 거동이 더욱 불편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해드리면, 1등급은 거의 누워서 생활해야 하는 정도, 2등급은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정도, 3등급은 도움을 받으면 일어날 수 있는 정도, 4등급은 도움받아 걸을 수 있을 정도, 그리고 5등급은 걷거나 움직일 수 있지만 치매 증상이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거기다 인지지원 등급에 고해서 조금 더 낮은 수준의 치매 증상이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등급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1에서 4등급 환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까지 확대됩니다. 다음은 지원 지역에 대한 내용인데요. 해당 재택의료센터 제도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신청할 수 있는 지역에 제한이 있습니다. 2022년에 1차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재택의료센터는 서울과 경기에 18곳, 전국으로 보면 총 28개소밖에 없어서 실제로 도움을 받기란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2024년에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100개소로 확대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고, 2027년에는 전국 250개소까지 늘려 각 지자체별로 최소 한 곳 이상의 재택의료센터가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이용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제도를 이용하면 지역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에서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으로 담당팀이 구성되어 한 달에 1번은 의사가 직접 방문하고 한 달에 2번은 간호사 방문은 물론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되니까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제도를 잘 이용하면 멀리 요양센터로 입소하는 불편함 없이 기존 거주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지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부모님이나 가족이 노인성 치매 환자로 인지지원 등급이나 5등급을 받은 분들이라면 해당 제도를 잘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사업 공고가 끝났고 세부사항은 아직 안내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이나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는 대신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시설이나 요양 서비스를 받지 않고 가족이 직접 방문 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수급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데, 수급자는 현금으로 매월 22만 3천 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지 인근의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 그리고 감염병이나 정신장애,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료 지원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제도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직 시범사업으로 본사업까지 갈 길은 멀지만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도움되는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